이른 새벽 어스름이 깔린 어느 좁은 골목길입니다. 텅 빈 가게 유리창 너머로 먼지가 소복이 쌓인 주방 기구들이 보입니다. 한때는 뜨거운 열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이곳에 이제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붙은 빛바랜 폐업 안내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힘없이 흔들리며 누군가의 꿈이 멈췄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기준이 남아있는 희미한 기름 냄새는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전등 스위치를 내렸던 그날의 무거운 공기를 기억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기록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이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섰던 겁니다. 1999년 국세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 평균 7,000밀리언 명이 넘는 사람이 장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무게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친 일터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셈입니다. 폐업을 선택한 사장님들 중 절반이 넘는 50.2%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빠지면서 내수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편의점이나 옷가게 같은 소매업의 폐업률은 16.78%까지 치솟았습니다. 식당과 카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82%라는 높은 수치가 말해주듯 외식업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거죠.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명동이나 홍대 같은 거리도 이제는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상권조차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텅텅 비어가는 상권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 이후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사장님들이 다시 빚을 내어 다른 업종으로 뛰어드는 다산다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더 잔인한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두운 카운터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장님의 손길이 무겁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보다 은행에서 날아온 이자 인상 안내 문자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은 무려 1064.4조 원에 달했습니다. 1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우리 이웃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부채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55%까지 폭등했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저소득 저신용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한 달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보다 은행에 내는 이자가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대료보다 무서운 것이 이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했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도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으며 버텼던 돌려막기의 한계가 임박한 거죠. 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은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약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주방 안에서는 주문을 알리는 태블릿 PC의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죠. 사장님은 서둘러 음식을 포장하고 비닐봉지를 먹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외식업 사장님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단연 배달 앱 수수료였습니다. 피자나 치킨처럼 배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이용률이 무려 83.4%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 부담을 견디다 못한 업체들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높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은 늘어나는데 사장님의 이익은 줄어드는 기이한 구조가 정착된 겁니다.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체의 평균 이익률은 이제 8.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플랫폼 기업에 배남 불려준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의 수수료가 숨통을 조인다면 오프라인에서는 땅의 가격이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감각적인 간판들이 들어선 좁은 골목길을 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겉보기에 아주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원래 이곳을 지키던 상인들의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료가 오르고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습격입니다. 서울 마포구나 경기 성남시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자영업 붕괴의 시작점은 더 빨라집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매달 나가는 월세라는 삼중고 앞에서 상인들의 자본은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이전됩니다. 개성 있던 골목 상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획일화되면서 결국 상권 자체가 매력을 잃고 소멸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도 법적 강제성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사장님들은 더 오래 더 많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불이 켜진 작은 식당을 봅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내일 장사할 재료를 손질하는 사장님의 손길은 쉼이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늘 퉁퉁 부어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하지만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해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혼자 일하는 나와로 사장님이 급증했습니다. 매출은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식재료비와 가스비, 그리고 전기세 같은 고정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은퇴 후 전 재산을 쏟아부어 시작한 장사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결국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놓인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연세 지긋한 사장님을 봅니다. 뒤에 서 있는 젊은 손님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시계를 봅니다.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이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단골을 관리하고 매출을 올리는 스마트 상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없고 방법을 모르는 영세 상인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배달앱의 알고리즘에 우리 가게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은 사장님들에게서 마케팅 주도권을 뺏어갔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사장님들은 여전히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수조 원의 지원금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하는 상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본 결과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수요와 정부의 공급 사이에는 거대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보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 중심의 단기 처방은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그저 빚을 갚는 날짜를 미루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보편적인 지원 정책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인정해야 할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마우스를 잡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은 지금 지나치게 포화된 상태입니다. 과당 경쟁이 구조적인 빈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 유지를 돕는 정책이 아니라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쟁력이 낮은 곳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물러날 수 있도록 돕고 혁신적인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폐업이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규모를 키워 생산성을 높이는 스케일업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올리채널 전략을 활용합니다. 배달앱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딩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려지는 식재료를 줄이고 수요를 예측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단순한 가게를 넘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상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지 못하는 따뜻한 가치를 선사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을 받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질녘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장님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묵직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잃습니다. 100만 명의 폐업과 1000조 원의 부채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영업자는 우리 이웃이며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정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향한 정교한 정책으로 이들의 체질 개선을 도와야 합니다. 소비자 역시 가격만이 아닌 우리 동네 사장님의 정성과 가치를 알아봐주는 연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선택하는 모든 사장님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게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그 불빛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의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